안녕하십니까, 낚시왕 로빈입니다. 드디어 많은 낚시인들이 사랑하는 쭈꾸미 낚시 시즌이 왔어요. 쭈꾸미 낚시는 낚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잡을 수 있는 낚시라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주로 서해권에서 성행하며 시즌은 9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이 낚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앞서서 제 쭈꾸미 낚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2005년에 쭈꾸미 낚싯배를 처음 탔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애기가 다양하거나 뭔가 장비나 채비 같은 게 전용으로 된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애자를 쓰거나 왕눈이 애기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근래에는 낚시가 굉장히 세분화가 되고 장비나 채비가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낚시 방법 또한 많이 달라졌는데요, 우선 물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쭈꾸미 낚시는 조금 또는 무시부터 5물까지 낚시하기가 괜찮고요, 그 중에서도 1물에서 3물까지 가장 좋은 물때로 칩니다. 쭈꾸미 낚시도 문어 낚시와 마찬가지로 물이 아예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그런 물때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낚싯대 설명부터 들어갈게요. 쭈꾸미 낚싯대는 연질과 경질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 낚싯대는 연질 낚싯대예요. 자, 끝에가 낭창낭창 되는 이런 낚싯대고요. 자, 이 연질대는 언제 어떻게 쓰느냐, 첫 번째로 조류가 약한 날 쓰면 좋습니다. 왜냐면 낭창거리기 때문에 그만큼 입질 파악이 쉬워요. 작은 쭈꾸미가 올라타더라도 이 초리대가 낭창거리기 때문에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낚싯대를 쓰면은 좀 힘든 날은 조류가 빠른 날이에요. 우리가 낚시를 항상 좋은 물때 좋은 날씨에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류가 빠르면은 내 채비가 계속 조류를 따라 흐르고 그만큼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쭈꾸미가 올라타는지 안 올라타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날에는 이런 낚싯대를 쓰시면은 감도가 떨어지고 그만큼 조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낚싯대는 경질 낚싯대인데요, 아까처럼 앞에가 확 휘는 게 아니고 곡선이 크죠. 경질이기 때문에 곡선이 큽니다. 그래서 이 낚싯대는 사실 조류가 약한 날에 쓰던 센 날에 쓰던 상관은 없지만 아무래도 연질 때보다는 조류가 약한 날에 약간 불리합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류가 세거나 너울이 센 날은 이런 경질대를 쓰는 게 입질 파악을 하는 게 훨씬 유리해요. 자, 이 점은 반드시 유의를 하셔서 본인이 출조를 하는 날이 어떤지 파악하신 뒤에 낚싯대를 선택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낚싯대 길이는 1m 50부터 1m 65까지가 가장 괜찮습니다. 이 쭈꾸미 낚시는 계속 들었다가 내려주고 들었다가 내려주고 해야 되는 낚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낚싯대가 길게 되면은 무게 역시 늘어나겠죠. 그럼 당연히 장시간 낚시를 하다 보면은 쉽게 피로해집니다. 그래서 1m 50부터 1m 65를 추천드리는 거는 1m 50보다 낚싯대가 짧게 되면 또 입질 파악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대의 낚싯대를 쓰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낚싯대와 이 낚싯대는 끝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낚싯대예요. 이 티타늄으로 되어 있는 낚싯대가 살짝 무거워지긴 하는데 초리대가 잘 부러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조금 더 나가지만 오래 사용하실 분들은 티타늄이 들어가 있는 낚싯대를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되는 준비물, 당연히 낚싯줄이겠죠. 낚싯줄은 0.6호에서 0.8호를 사용합니다. 쭈꾸미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최소 0.8호를 쓰시기 때문에 그 초과되는 거를 쓰지 마시고요, 차라리 0.45까지는 써도 괜찮아요. 이게 합사 브랜드마다 굵기와 강도가 다른데 그 점을 감안해서라도 0.6호에서 0.85, 그 중에서 평균적으로 0.85를 쓰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그 다음은 낚시릴인데요, 사실 쭈꾸미 낚시는 어떤 기어비에 낚시릴을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쭈꾸미 낚시는 계속 넣고 빼고 넣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횟수가 많은 낚시이기 때문에 높은 기어비를 쓰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렇다고 뭐 확 차이 나는 건 아니지만 좀 더 편해요. 왜냐면 높은 기어비는 한 번 감을 때마다 더 많은 줄이 감기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쭈꾸미를 들어올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만큼 시간과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7점대 릴을 가장 추천을 드리고요, 뭐 4점대, 5점대, 6점대를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채비
채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수중 촬영을 여러 번 해본 결과 쭈꾸미는 쇼크 리더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합사줄에 직결을 해도 무방하다라는 결론이 나왔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채비를 하고 어떤 것들을 쓰는 게 유리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9월 초 시즌 초반이죠. 시즌이 막 시작됐어요. 그만큼 당연히 쭈꾸미의 크기가 작습니다. 정말 작은 애들은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내 채비에 올라탔을 때 이걸 느껴줘야 되는데 느끼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 자, 이렇게 합사에다가 핀도레를 직결해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뽕돌과 애기를 연결해 줍니다. 간단하죠, 굉장히. 자, 이 방법이 왜 가장 유리하냐면요, 첫 번째로 직결이기 때문에 쭈꾸미가 올라타는 것을 굉장히 잘 느낄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자, 이 애기가 단차가 없습니다. 뽕돌과에 같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쭈꾸미가 뽕돌에 올라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쭈꾸미가 뽕돌에 올라타는 수중 영상을 처음 찍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이후로 많은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래서 시즌 초반에는 최대한 뽕돌과 애기가 단차가 없이 한 핀 도래에 달아오는 것이 가장 좋아요. 느낌도 느끼기 쉽고, 그리고 채비 자체도 간단하고요. 자, 그러면 애기는 어떤 걸 쓰는 게 좋냐, 제가 정말 많은 애기를 테스트를 해봤고, 그리고 수중 촬영을 그만큼 다 해봤어요. 이게 다른 수중 촬영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게 수중 촬영을 해놓고 나중에 확인하는 게 아니고, 저는 보면서 수중 촬영을 할 수 있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랬구나, 저렇게 했을 때 저렇구나 라는 거를 바로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애기를 예전에 만들어 봤지만 시즌 초반에는 이 레이저 애기, 자, 이렇게 반딱반딱한, 자, 이런 식으로 번쩍번쩍하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애기들이 효과가 가장 좋았습니다. 근데 이 레이저 애기도 단점이 있어요. 바로 레이저 부분이 축광이 안 된다는 점. 그래서 날이 굉장히 흐리거나 어두운 시간대에는 전체적으로 축광이 되는 애기를 쓰시고, 날씨가 좋거나 이제 해가 뜨는 시간부터는 이런 레이저 애기를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분들도 있겠죠. 뽕돌의 종류가 다양한데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자, 뽕돌의 종류가 다양하죠. 뭐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뽕돌도 있고, 물방울 형태가 있고, 막대형 형태가 있는데요. 이 물방울 형태는 낚시를 할 때 특별한 운영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대신 자, 이렇게 긴 다이아몬드나 막대형 이런 것들은 약간의 추가 운용법이 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채비를 내리면은, 자, 이렇게 탁 하고 바닥에 닿고 우리는 손으로 그걸 느끼죠. 근데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자, 보이시죠? 단차가 이만큼. 쭈꾸미가 뽕돌에 붙게 돼요. 물론 애기에 붙기도 하겠지만 뽕돌에 붙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 뽕돌을 이렇게 눕혀줘야 돼요. 아니,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요? 하고 또 하실 분들이 있죠. 간단합니다. 채비가 땅에 닿았을 때 2단으로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딱 채비 내리면 탁 하고 느껴지죠. 그럼 이게 우리가 좀 더 내리면은 탁 하고 눕는 게 또 느껴져요. 탁탁 하고 다시 내렸다가 탁 탁. 그러면은 뽕돌이 이렇게 누운 거예요. 자, 이렇게 길쭉한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은 다 똑같습니다. 탁 탁. 이걸 바로 두 번을 느끼시면 뽕돌이 누웠다는 걸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형태를 유지를 하기 때문에 쭈꾸미가 뽕돌에 붙는 거를 현저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 요 방법을 유의를 하시고 느끼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훨씬 더 조과가 올라가실 겁니다. 근데 나는 갑오징어도 잡고 싶어. 물론 이 상태에서도 갑오징어가 오긴 하는데, 갑오징어를 잡으려면 약간의 단차가 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이 쭈꾸미 애기를 여기에 올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위에 돌에 하나, 아래에 돌에 하나를 연결해서 이렇게 위에도 애기를 달고 밑에도 애기를 달아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사항은 애기가 위에 하나 더 있는 만큼 조류를 따라 많이 흐르기 때문에 그 점을 유의를 하시고, 뽕돌을 이 애기를 하나 달 때보다 조금 더 무겁게 쓰시고 남들과 엉키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를 해서 낚시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성채비가 된 것도 있고, 제가 작년에 직결로 매듭을 하는 것을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갑오징어를 꼭 많이 잡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런 거 쓰실 필요 없고, 자, 아래쪽에만 뽕돌 하나, 애기 하나 같은 도래에 끼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그래서 이 채비를 했을 때 어떻게 낚시를 하고 운용을 하는지는 이따가 영상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채비, 제가 작년에
굉장히 추천드렸던 채비죠. 에자의 학꽁치 포를 단 포자 채비. 이 채비 같은 경우는 시즌 중반부터 후반까지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게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초반에도 상관이 없지만 이 시즌 초반을 제가 크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자, 에자 같은 경우는 바늘과 바늘 사이가 좀 멀어요. 멀기 때문에 이 작은 쭈꾸미들이 후킹이 잘 안 되거나 됐다가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쭈꾸미가 사이즈가 커지는 시즌 중반, 즉 10월부터 그 이후까지 이 포자 채비는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유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이 시중에 그 야광봉돌 형식으로 돼서 바로 밑에 바늘들이 달려있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제품 역시도 예전에 수중 촬영했는데 이 에자랑 비슷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으면서도 크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뽕돌 형식의 바로 바늘이 있는 애들은 이 뽕돌과 바늘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거의 한 몸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두 종류들은 통증을 느껴요. 그래서 제 예전 수중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바늘에 살짝 찔리기만 해도 쭈꾸미들이 바로 도망갑니다. 근데 이 에자는 쭈꾸미들 타겟팅이 이 구슬이에요. 이 구슬에 올라타요. 근데 보시면 이 바늘과 구슬과의 거리가 좀 있죠. 그래서 쭈꾸미가 에자에 올라탔을 때 바늘에 찔릴 확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뽕돌 형식의 바늘이 바로 달려있는 애들은 이 올라탔을 때 바늘에 바로 찔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에자보다는 조가가 떨어져요. 물론 그 제품들을 만드신 분들은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제가 수중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확인을 한 부분이에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쭈꾸미 사이즈가 커지는 시즌 중반 이후로는 이 쭈꾸미가 이 포자채비에 올라탔을 때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쭈꾸미들이 좋아하는 이 구슬 형태, 이걸 조개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포가 달려있으면서 냄새를 풍겨주는 그런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신 이거 역시도 단점은 있어요. 이 바늘이 크기 때문에 밑걸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낚시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밑걸림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밑걸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이 바닥 낚시는 밑걸림이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밑걸림 때문에 무서워, 못 쓰겠어, 스트레스 받아,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역시 어떻게 하느냐, 아까처럼 합사에 핀도레를 달아서 이렇게 연결하셔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 핀도레 없이 이 합사랑 이 에자 위에 있는 고리에 직결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건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포자채비는 갑오징어가 올라오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쭈꾸미 낚시하면서 갑오징어도 같이 잡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은 아까 보여드린 위에 도래 하나 밑에 도래 하나 있는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쓰셔도 되고 구매해서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은 합사를 이쪽에다 직결을 하고 이 애기는 이렇게 나팔나팔 하겠죠. 포자는 이렇게 밑에 있고요. 여기를 이제 가지채비를 써도 상관없어요. 단 주의하실 거는 가지줄이라고 할게요. 이 포자보다 밑으로 위치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둘이 서로 엉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줄을 사용하더라도 이 포자채비보다 반드시 위에 있을 수 있게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자, 여기까지 쭈꾸미 낚시의 기본적인 장비와 그리고 채비 이런 것들 알려드렸는데, 이제 낚시하는 방법과 채비의 운용 방법, 챔질, 랜딩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음 영상을 보시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포자채비를 운영하는 걸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또 챔질은 어떻게 하는지, 랜딩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좀 엘보가 와갖고 자세가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 아픈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낚시를 해볼게요. 자,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포자채비가 바닥에 닿았어요.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완전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바닥에 닿고 5초를 세십시오. 5초를 세시고 포자채비를 바닥에서 요만큼 한 5cm 정도 들어보세요. 살짝 이 무게감이 달라지거나 끈적하거나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그때 이제 챔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5초 뒤에 들었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럼 다시 내려놓고 또 5초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챔질은 문법 챔질 높게. 무게감이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 챔질한 거예요. 다시 설명드린 방법대로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살짝 돌반대 있어요, 느낌이. 자, 챔질 넓게 문법 챔질. 자,
바로 나왔죠.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뽕돌이 바닥에 닿고 텐션을 팽팽하게 주고 1, 2, 3, 4, 5 살짝 들어보고, 자, 무게감이 있어서 챔질. 자, 바로 왔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이제 초보분들을 위한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 운영 방식. 채비가 바닥에 닿고 나서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예요. 바닥에 닿고 질질질 끊다가 살짝 점프하고, 질질질 끊다가 살짝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또 운영을 할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하냐면은 이 바닥에 질질질 끌 때가 입질이 오는 거고, 중간에 점프를 하는 거는 입질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점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격은 3초를 끌고 한 번 점프하고, 3초를 끌고 한 번 점프하고. 근데 이 점프를 엄청 높게 하는 게 아니에요. 5에서 10cm 바닥에서 띄운다 생각하고, 이 점프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입질 파악을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밑걸림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계속 질질질 바닥만 끌게 되면 언젠가는 바닥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끌다가 점프, 끌다가 점프, 이렇게 해야 이 질질질 끌리면은 낚싯줄이 이렇게 눕잖아요. 점프를 하면서 이 누워있는 줄을 세워주는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밑걸림이 덜 발생합니다. 자, 그럼 제가 운영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채비가 바닥에 닿고 질질질 끌다가 점프 한번, 또 질질질 끌다가 점프 한번. 이 점프는 낮게 하는 거예요. 높게 막 이렇게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질질질 끌다가 점프 한번. 무게감 챔질. 자, 올라왔죠. 조금이. 자, 이런 식으로 운용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보여드릴까요? 자, 채비 바닥에 닿고 질질질 점프 한번, 질질질 점프 한번. 무게감 있다. 챔질을, 무법 챔질 높게. 이번에는 갑오징어. 이번에는 갑오징어가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방생해 줄 거예요. 너무 작아요. 자,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챔질과 랜딩을 보여드릴 거예요. 좀 전에도 보여드렸지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무법 챔질이라고 챔질을 길고 높게 하는 게 좋다고 영상에서 알려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제가 수중 영상을 찍으면서 짧게 챔질을 하면은 애기에 올라탔던 쭈꾸미가 그냥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근데 길게 챔질을 했을 때 후킹 성공률이 훨씬 높았어요. 그 챔질과 랜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랜딩은 약간 빠르게 합니다. 약간 빠르게. 지금 제가 엘보가 갖고 약간 자세가 이상할 수는 있어요. 자, 무법 챔질. 높게 챔질을 해준 뒤에 낚싯대를 서서히 내려서 수평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챔질 몇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랜딩은 낚싯대를 수평을 만들어 주고 나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뽑아주고 낚싯대 수평 만들어주고 랜딩. 자, 어렵지 않죠? 자, 이런 식으로 랜딩을 하는 겁니다. 챔질하고. 이번에는 애기를 이용하는 운영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원줄에 직결을 합니다. 이렇게 직결. 원줄에 핀도레 하나 달고 바로 뽕돌하고 애기를 달아요. 그래서 이게 입질 파악이 가장 좋습니다. 쭈꾸미 입질 파악이. 뽕돌을 선택해야 되는데 야광 뽕돌하고 이런 쇠뽕돌 막대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핀도레 하나로 직결한 채비는 야광 뽕돌을 쓰든 쇠뽕돌을 쓰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냐, 처음에 채비를 내리면 이렇게 딱 하고 바닥에 뽕돌이 닿겠죠. 근데 이 상태로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땅 닿고 땅 한 번 더 닿습니다. 뽕돌을 눕히는 거예요. 눕혀서 애기와
바닥의 단차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거예요. 왜 이래야 되냐면 쭈꾸미는 이런 쇠뽕돌이든 야광뽕돌이든 뽕돌이 밑에 있으면 상당히 높은 확률로 뽕돌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고자 땅 이렇게 2번 느껴져요, 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쭈꾸미가 뽕돌에 붙지 않고 애기에만 달라붙게 할 수가 있어요. 이 점 반드시 유의하세요. 야광뽕돌 같은 경우는 둥그런 물방울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대식으로 눕지 않고 그 옆으로 살짝 이렇게 되는 형식인데, 그거는 땅하고 2번 안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 막대뽕돌이 좀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걸 운영해서 낚시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좀 전에 설명해 드린 대로 땅 하고 내린 뒤에 어떤 방식으로 낚시를 할 수가 있느냐. 첫 번째, 뽕돌을 땅 2번 때린 다음에 바닥을 질질질질 계속 끄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점은 이 방식으로 운영을 하면 밑걸림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대신 장점은 뽕돌에 쭈꾸미가 붙지 않고 애기에 바로 붙게 함으로써 입질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닥에 땅 하고 한번 때렸잖아요, 뽕돌이. 그러면은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한 5cm 정도. 그래서 그걸 들어준 상태로 계속 쭉 유지를 하는 거예요. 이거 역시도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단점은 이 바닥 지형이 이렇게 평평한 게 아니고 뭐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고 막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뽕돌을 바닥에 띄운 상태라면은 그 지형을 읽을 수가 없어서 바닥과 뽕돌 간에 단차가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닥하고 뽕돌이 이만큼 막 벌어져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쭈꾸미가 붙기 힘들겠죠. 그 단점 하나 더, 쭈꾸미가 뽕돌에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애기보다 뽕돌에 붙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허챔질을 많이 하고 시간과 체력을 소모를 많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장점은 뭐냐? 쭈꾸미가 올라타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크기가 아주 작은 쭈꾸미도 올라타면은 웬만해서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시고 둘 중에 본인한테 더 잘 맞는 방법을 꾸준하게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9월 초에 나오는 갑오징어들이 다 요만해요. 손바닥보다 작아요. 이런 거 잡지 말고 다 방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것들 잡은 이유가 방생하는 거 부탁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잡았던 거예요. 다 방생 부탁드릴게요. 이런 거 다 놔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잘 보셨나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빌어서 제가 영상 끝에도 보여드렸는데 부탁을 하나만 드릴게요. 9월 초반 시즌에는 갑오징어가 이 손바닥 반만 해요. 손바닥 반만 한데 여기저기 조행기나 선사들 조항 사진을 보면은 이런 갑오징어를 엄청 잡아갖고 올리시더라고요. 사실 요만한 거 먹을 것도 없어요. 나중에 좀 더 진한 손맛을 위해서 최대한 방생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쭈꾸미 낚시를 가서 갑오징어를 한 30마리 정도 잡았는데 다 방생을 해주고 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